아드님이 있는 부대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보고서를 봐왔지만 이 편지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죠. 한기석 장군은 그 순간 아버지와 군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연 그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수도방 이사령부 사령관실에 배달된 편지 한 통이 한기석 장군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던 한기석은 비서관이 건네준 편지를 무심코 뜯어봤죠.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석 장군님께 저는 용기를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아드님이 복무 중인 설악산 인근 백호 수색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가혹행위와 구타가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드님께서도 피해를 당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군 복무 기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처럼 개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은 처음이었거든요. 편지를 쓴 사람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로 봐서는 내부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기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한도윤은 지난달부터 백호 수색대에서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입대할 때만 해도 의욕에 차 있었는데 최근 통화에서는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기석은 즉시 백호 수색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대 현황, 인사이동 내역, 최근 보고서 등을 모두 검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공식 문서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범 부대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은데. 한기석의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익명 제보가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서도 한기석은 사령관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아드님께서도 피해를 당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윤이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 한기석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내용을 묻기는 어려웠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전화로는 진실을 말하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한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사령관으로서의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만약 정말 부하부대에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이를 방치한 책임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기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백호 수색대를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령관 신분으로 가면 미리 준비된 모습만 볼 수 있을 테니 다른 방법이 필요했죠. 등산객으로 가장해서 면회를 신청해보자. 한기석의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인근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한기석은 비서관에게 개인 일정이 있다고 말하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군복 대신 등산복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잠입작전을 하게 되다니. 한기석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활동할 때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오전 10시 한기석은 백호 수색대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편지 내용을 되새겼죠.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악산 자락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한기석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령관으로서 수많은 부대를 관리해왔지만 이처럼 개인적이면서도 절박한 기분으로 부대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발 편지가 거짓이길. 한기석은 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각오도 단단히 했죠. 드디어 백호 수색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부대 입구였지만 한기석의 눈에는 뭔가 음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한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사령관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아들의 진실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한기석은 백호 수색대 위병소에 도착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모습이라 당직 병사도 평범한 면회객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한기석의 예리한 눈은 부대 곳곳의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기석이 당직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부드럽게 조절했죠. 어느 분 면회이신가요? 당직 병사가 물었습니다. 한도윤 일병입니다. 제가 아버지인데요. 한기석의 답변에 당직 병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직 병사가 무전기로 뭔가 확인한 후 난색을 표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면회 시간인데. 한기석이 의아해했습니다. 부대 사정상 당직 병사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죠. 바로 그때 한 명의 소위가 위병소로 걸어왔습니다. 오태준 소위였죠.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태준이 당직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한도윤 일병 면회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직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오태준은 한기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부대 훈련이 있어서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한기석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글쎄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해 보세요. 오태준의 태도는 매우 불친절했습니다. 마치 면회객을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한기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만 봐도 됩니다. 이틀 전에 전화했을 때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약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요. 오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강하게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5분만요. 감사합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상한 점들을 파악하고 있었죠. 잠시 후 한도윤이 면회실로 나왔습니다. 한기석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아빠,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도윤아, 얼굴에 멍은 왜 났니?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훈련 중에 넘어져서. 도윤이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기석은 아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30년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었죠. 정말 훈련 중에 다친 거야? 네. 별일 아니에요. 도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몸은 괜찮니? 아프거나 힘든 일은 없고? 한기석이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 뿐이에요. 하지만 한기석은 아들의 눈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죠. 도윤아,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연락해. 알았지? 한기석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오태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석이 일어섰습니다. 아들과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이 부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한기석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위병소를 나서면서 한기석은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 분위기, 모든 것이 평범한 부대와는 달랐어요. 긴장감과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 명의 병장이 한기석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백승철 병장이었죠. 키가 크고 근육질의 체격에 얼굴에는 잔인함이 묻어났습니다. 백승철은 동료 병사들과 뭔가 수군거리며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경계하는 것 같았죠. 그 시선을 받으며 한기석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부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대를 떠나면서 한기석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한기석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의 멍 자국, 불친절한 간부, 그리고 병사들의 두려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익명 편지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해야겠다. 한기석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사령관, 두 가지 정체성이 하나의 목표로 향하고 있었죠. 한기석이 부대를 떠나려던 그 순간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부대 뒤편 흡연장에서 백승철 병장과 몇 명의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한기석의 귀에 들렸거든요. 한도윤 그 새끼 오늘 면회 왔다면서? 백승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빠라는 사람이 왔던데 등산객 같더라고요. 다른 병사가 답했습니다. 잘 됐네. 오늘 밤에 더 확실하게 교육시켜줘야겠어. 백승철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한기석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말이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명확했죠. 이재우도 같이 불러. 둘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 백승철이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하들이 대답했습니다. 한기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백승철을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증거가 부족했죠.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아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한기석은 즉시 수도방위 사령부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령관으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되었거든요. 사령관실에 도착하자마자 한기석은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불렀습니다. 백호 수색대의 모든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 인사기록, 의무실 진료기록, 최근 6개월간의 모든 보고서 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작전처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몇 시간 후 가져온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의 예상대로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의무실 진료 기록을 보니 넘어져서 다쳤다. 운동 중 부상 같은 기록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한도윤과 이재호의 진료 기록이 자주 보였죠. 이건 명백히 이상합니다. 감찰실장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작전처장도 동의했습니다. 한기석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백승철 병장의 인사 기록도 자세히 봐주세요. 이전 부대에서의 평가는 어땠는지 말입니다. 조사 결과 백승철은 이전 부대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죠. 이 사람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기석이 백승철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알게 되셨습니까? 감찰실장이 궁금해했습니다. 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부대에 있습니다. 두 참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령관의 아들이 연루된 문제라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이었죠. 그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작전처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연루되었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어요. 한기석의 원칙적인 태도에 참모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분노와 함께 아들이 당하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한기석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백호 수색대에 기습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언제 실시하시겠습니까? 감찰실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미리 통보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기석의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작전처장이 답했습니다. 한기석은 마침내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동시에 사령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였죠. 백승철, 이제 내 진면목을 드러낼 때가 왔다. 한기석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오후 2시 한기석은 감찰팀과 함께 백호 수색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등산복이 아닌 정식 군복을 입고 말이죠. 진실을 밝혀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후 3시 정각 한기석 장군이 이끄는 감찰팀이 백호 수색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령관의 위엄을 그대로 드러낸 정식 방문이었죠.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사령관님 방문. 위병소에서 급한 무전이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부대 간부들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죠. 오태준 소위는 어제 면회객이 알고 보니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령관님, 어제는 몰라 뵙고 실례를. 됐습니다. 지금부터 기습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중대장 정혜수 대위가 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사령관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미리 연락하면 기습 점검이 아니죠. 한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 병력을 집합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혜수가 급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분 후 백호 수색대 전 병력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한기석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도 아들 도윤과 이재우를 유심히 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상처가 있었고 특히 이재우는 입술이 부어 있었어요. 한기석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백승철 병장. 한기석이 백승철을 불렀습니다. 네. 백승철이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근 부대 내 안전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기석의 질문에 백승철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두 훈련 중 발생한 일상적인 부상들입니다. 백승철이 얼버무렸습니다. 일상적인 부상? 한기석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의무실 기록을 보니 부상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던데요. 이 말에 정혜수 대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들통난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한기석은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령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중 한 명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령관의 아들이 이 부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군대는 강한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사람을 짓밟는 곳은 아닙니다. 한기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나서세요.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한기석의 약속에 병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백승철의 눈초리가 무서웠고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도윤과 이재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기석은 병사들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당해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용기를 내기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별 면담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기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령관님, 그런 번거로운 일은 정혜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한기석의 단호한 눈빛에 말을 멈췄습니다.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를 확인하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의무죠. 한기석의 말에 정혜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석은 먼저 이재호를 불렀어요. 이재호는 떨리는 다리로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한기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재호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냥 적응하느라 좀 힘들 뿐이에요. 얼굴의 상처는 어떻게 난 건가요? 한기석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이재우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기석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다음은 도윤의 차례였습니다. 아들과 마주 앉은 한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로서의 걱정과 사령관으로서의 책임감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아, 한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사령관님. 도윤이 격식을 차려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사령관이 아니라 아빠로서 묻는 거야. 정말 괜찮은 거니? 한기석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별일 없어요. 한기석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령관이라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알겠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라. 아빠가 항상 너를 지킬 거야. 한기석의 약속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담이 끝난 후 한기석은 부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생활관, 식당, 훈련장까지 모든 곳을 둘러봤죠.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백승철 병장. 한기석이 다시 백승철을 불렀습니다. 네. 백승철이 경직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병사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기석의 질문에 백승철이 대답했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것과 폭력은 다른 거 알고 있나? 한기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백승철이 당황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절대 부당한 폭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승철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백승철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었죠. 점검이 끝날 무렵 한기석은 전체 장병들 앞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곳입니다. 하지만 부당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기석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병사들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가해자를 돕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한기석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부대를 떠나면서 한기석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부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군. 한기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차 안에서 한기석은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병사들의 두려운 표정, 간부들의 당황한 모습, 그리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침묵까지. 도윤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빠가 반드시 너를 구해낼게. 한기석의 다짐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줄 거야. 한기석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수도방위 사령부 비서실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직 사병이 급히 한기석에게 보고했죠. 장군님, 백호 수색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재우 이병이라고 하는데 꼭 장군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기석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우 이병? 네. 장군님. 이재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재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오늘 낮에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석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천천히 말해보세요. 무서워하지 말고요. 한기석이 격려했습니다. 이재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승철 병장이 저희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거의 매일 밤마다요. 매일 밤마다? 한기석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불러내서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때로는 몽둥이로도 때려요. 이재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한기석은 분노를 억누르며 계속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요? 정혜수 대위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모른 척 하시고, 오태준 소위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재우의 폭로에 한기석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간부들도 공모한 거네요. 한기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일병님이 이재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떻게 됐나요? 한기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백승철 병장이 저를 때리려고 했는데 도윤 일병님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대신 더 많이 맞았어요. 이재우의 말에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이가 너를 대신해서. 한기석은 아들의 용기에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도윤 일병님이 이재우는
제가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백승철 병장이 더 화를 내서 이재우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우 이병 용기 내어 말해줘서 고맙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백승철 병장이 알면 이재우가 두려워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보장하죠. 한기석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재우가 안도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한기석은 즉시 작전처장과 감찰실장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새벽 1시였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작전처장이 급히 달려와 물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해요. 한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이재우의 증언 내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백승철의 상습적인 폭행, 간부들의 묵인, 그리고 도윤이 다른 병사를 보호하다가 더 큰 피해를 당한 일까지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감찰실장이 말했습니다. 새벽에 기습 체포를 실시하죠. 증거인멸을 막아야 해요. 작전처장도 동의했습니다. 한기석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윤과 이재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세요.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의무대로 이송해서 보호하겠습니다. 감찰실장이 답했습니다. 새벽 3시 헌병 특수팀이 백호 수색대로 향했습니다. 한기석도 직접 동행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끝장을 내는구나. 한기석은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용기와 이재후의 증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백호 수색대에 도착한 헌병들은 신속하게 부대를 봉쇄했습니다. 백승철과 정혜수 대위는 잠들어 있던 중에 체포되었죠. 무슨 일입니까? 백승철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백승철 병장, 당신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정혜수 대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혜수 대위, 부하 가혹행위 묵인 및 은폐 혐의로 체포합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기석은 의무실로 달려가 아들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어요. 도윤아. 한기석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잘했다, 도윤아.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한기석의 말에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도윤이 사과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넌 진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줬어. 한기석이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거죠? 도윤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한기석의 확신에 찬 말에 도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후도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이재후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재후 이병,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소. 당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한기석의 감사 인사에 이재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다른 후배들도 안전할 수 있겠네요. 이재후의 말에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백호 수색대에는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폭력의 악순환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새벽 5시
백승철과 정혜수 대위가 헌병대로 이송되었습니다. 백호 수색대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한기석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찰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재우의 용기 있는 고발을 시작으로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이병도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준영 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관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기석은 가해자들의 범죄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된 거죠? 증언에 따르면 최소 6개월 이상입니다. 백승철이 이 부대에 배치된 이후부터요. 작전처장이 답했습니다. 한기석은 자신의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부하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오전 9시 한기석은 직접 구치소에 구금된 백승철을 면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백승철 병장, 한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군님, 백승철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나? 한기석의 직선적인 질문에 백승철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요즘 신병들이 너무 나약해서. 백승철은 여전히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었어요. 군기를 바로 세우는 것과 폭력은 다른 거야. 한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안 되니까. 백승철이 변명했지만 한기석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군. 군사법정에서 제대로 심판받게 될 거야. 한기석의 말에 백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혜수 대위와의 면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던 그의 책임을 추궁했죠. 왜 신고하지 않았나?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부대 내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수의 답변에 한기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피해를 만든 거야. 지휘관으로서 최악의 판단이었어. 한기석의 질책에 정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에는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 아들 부대 가혹행위 발생이라는 헤드라인이 각종 신문과 방송에 나왔어요. 한기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령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가혹행위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한기석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전체의 병역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한기석의 약속에 국민들이 주목했습니다. 군사법정이 열렸습니다. 백승철은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정혜수는 묵인 및 은폐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재판에서 이재후와 도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증언했습니다. 백승철 병장은 거의 매일 저희를 때렸습니다. 이유도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정혜수 대위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백승철은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지만 증거와 증언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백승철은 징역 3년, 피고인 정혜수는 징역 1년 반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군에서 영구 제명 처분한다. 추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선고를 듣는 한기석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한기석은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어요. 한기석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재우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를 믿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기석은 이제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서 군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기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이 정말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전국 언론이 백호 수색대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 아들마저 당한 군 가혹행위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서 다뤄졌죠. 한기석은 이 보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장군님,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합니다. 비서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기석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령관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니만큼 정치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군 전체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기석의 적극적인 자세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기석은 의원들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령관으로서 부하 부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기석의 진정성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령관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공개되었을까요? 한기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아들이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모든 병사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석의 다짐에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백호 수색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지휘관들이 부임하고 부대 문화 전반을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죠. 새로 부임한 김상호 대위는 첫 훈시에서 명확한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강한 군인은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올바른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대위의 말에 병사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도윤과 이재우는 의무대에서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도윤아, 이제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이재우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진짜 군대 같아. 도윤의 답변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새로운 선임들은 후배들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따뜻한 선후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한기석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에 적용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청명 프로젝트였죠. 청명 프로젝트의 핵심은 투명성과 소통입니다. 한기석이 참모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어요. 또한 간부들에게는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사들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려주겠습니다. 한기석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청명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부대에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간부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한기석의 강력한 의지 앞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군님, 다른 부대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찰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제야 병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한기석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청명 프로젝트가 시행된 후 각 부대에서 숨어있던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은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이 드디어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한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기석 장군의 용기 있는 결단이 군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방송에서도 백호 수색대 사건을 심층 분석하며 군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사회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아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겠다는 부모들의 안도감이 표출되었죠. 한 시민단체에서는 한기석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군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더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은 이런 찬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몇 달 후 백호 수색대는 완전히 다른 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혹행위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부대가 된 것 같아요. 도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선후배 관계도 좋아지고 훈련도 더 효과적이 되었어요. 진짜 강한 군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이재우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병들이 입대할 때도 완전히 다른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는 누구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선임들의 따뜻한 말에 신병들이 안심하며 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공포와 긴장 대신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한기석은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해서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장군님. 이제 모든 병사들이 당당하게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대위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청명 프로젝트는 이제 다른 나라 군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외국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제도를 배워가기도 했어요. 한국군이 보여준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외국 장성들의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사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었어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군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기석의 용기와 원칙이 있었죠. 1년 후 한기석은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도윤이었죠. 이제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한 도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아니 장군님.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여기서는 편하게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한기석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당당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도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한기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한 건 별로 없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건 너와 이재호였어. 한기석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도윤의 말에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령부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식적인 만남이 아닌 순수하게 가족으로서의 시간이었죠.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선후배 관계도 좋고 훈련도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최고예요. 도윤의 답변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재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한기석이 궁금해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후배들을 잘 챙기는 모범 선임이 되었어요. 가끔 그때 용기 내길 정말 잘했다고 말하곤 해요. 도윤의 말에 한기석이 뿌듯해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재호를 보호하려고 한 것 정말 자랑스러웠어. 한기석이 아들의 용기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막아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강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배웠거든요. 도윤의 말에 한기석이 감동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니? 한기석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아빠한테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도윤의 답변에 한기석이 놀랐습니다. 한기석은 자신이 아들에게 끼친 영향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평소 무심코 한 말들이 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이죠. 도윤아, 사실 아빠도 그때 많이 배웠어. 내가 보여준 용기를 보면서 진짜 용기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 한기석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빠도 배운 게 있어요? 도윤이 의외해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빠는 사령관이라는 지위가 있어서 행동할 수 있었지만 너는 일개 병사의 신분으로 용기를 냈잖아. 그게 진짜 용기야. 한기석의 말에 도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청명 프로젝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기석은 아들에게 프로젝트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제 전국 모든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어. 신고 건수도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고 있어. 한기석의 보고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제 다른 후배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겠네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사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거야.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어. 한기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한기석은 도윤과 함께 수도방위 사령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령관실에서 공식적인 기념사진도 찍었죠. 도윤아, 이 사진은 아빠에게 평생 소중한 기념품이 될 거야. 한기석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와 함께 정의를 실현한 기념이니까요. 도윤의 말에 한기석이 감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동료 군인으로서의 예의였죠. 이제부터 나도 우리 부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도윤의 다짐에 한기석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항상 정의로운 길을 걸어라. 한기석의 당부였습니다. 도윤이 부대로 돌아간 후 한기석은 사령관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받았던 익명의 편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때로는 한 통의 편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한기석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석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와 딸도 도윤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어요. 당신 덕분에 도윤이가 정말 당당해졌어요. 아내의 말에 한기석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의 원칙과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몇 개월 후 한기석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청명 프로젝트를 정군으로 확대하는 총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장군님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장군님 뿐이에요. 장관의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한기석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작한 변화를 더 큰 범위로 확산시킬 기회였거든요. 네, 기꺼이 맡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한기석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기석은 청명 프로젝트를 통해 군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들 도윤의 용기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정군을 바꾸는 큰 물결이 되었죠.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한기석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